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 알기 쉽게 하기입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쉽게 하기죠. 사람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대상부터 누군가를 정해야 되겠죠. 맨 먼저의 대상은 아무래도 가족이 아닐까요? 내 자녀라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라든지, 두 번째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소속된 곳에는 동료가 있겠죠. 동료만 있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랫사람이 있겠죠. 내가 직장에 있다면은 직장에서 상대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누군가가 알고 싶어요. 직접 만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고 싶겠죠. 자,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한테는 나한테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있죠. 그것을 온전히 다 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안다는 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에 대한 마음을 알고 싶은 경우.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다기보다는 관계가 되겠죠. 네. 어떤 경우에는요, 나에 대한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닌 거죠. 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알려면은 그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뭔지, 사실 그게 나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그것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구성 요소는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제가 이걸 갖다 일부러 합쳤습니다. 몸과 마음은 같은 거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관계, 가족, 친구, 동료, 소속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려는 일 또는 성취, 학생들은 학업, 주부라면은 돌봄, 그리고 일, 그리고 돈 벌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일과 성취가 되겠고요. 그 사람이 이미 가진 것,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 이게 이제 이렇게 합쳐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가지인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생각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의, 종교, 이런 것이죠. 주의라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 네, 또 방식과 습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이고요. 그 사람이 과거를 많이 생각한다, 또는 미래를 많이 생각한다, 아니면은 가현실, 이건 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이걸 전부 다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5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생각 중에서 관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내가 이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내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다수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수가 생각하는 관점이고요. 이 관점은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자, 그게 관점이고요. 내가 현재를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를 생각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과거를 크게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현재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또 내가 미래를 이만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현재가 그만큼 또 줄어들죠. 현재이긴 한데 내가 딴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가상을 합니다. 가상인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게임 또는 판타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다 가상이잖아요. 네, 가상을 더 많이 합니다. 또는 아니면은 대리 만족을 합니다. 대리 만족에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듯한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포츠를 보면서 내가 마치 그 선수인 양 그렇게 느낀다든지, 이걸 이제 대리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또 현재가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 현재를 하는 내 생각을 현실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가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현실이 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현실이 줄어듭니다.
가연실이 크면 클수록 현실이 줄어들죠. 가연실이 아주 큰 사람들 많습니다. 네, 방에 들어박혀 가지고 게임만 하는 사람. 네, 그러면 이제 가연실이 아주 크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인데 생각에 하는 가연실까지 합치면은 6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뭐겠어요? 네, 이 6가지 구성 요소를 내가 다 알고 있다가 있는 그대로 아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요, 한 부분만 보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알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사실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는 게 정말 대부분이죠. 그래서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자 하는 나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나부터 점검을 하는데, 나부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알려면은 첫 번째,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면은 벌써 내 편견이 들어가거든요. 네, 두 번째, 의존하거나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의존을 기대해도 편견이 들어가겠죠. 세 번째, 믿어도 안 됩니다. 네,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기대한다는 것의 큰 것이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한 면만 보고 일반화하거나 유용화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가지고 유용화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 가지고 유용화하지 않고, 또 저 사람은 출신이 뭐야, 어느 지역이야, 아니면은 심지어는 혈액형은 뭐지, 또는 아니면 성격형은 뭐야,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의 전체를 갖다가 일반화 또는 유용하지 않기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 타입이라고 하지 않기입니다. 네, 저 사람은 내 타입이야 하면은 정말 한 면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 내 타입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나의 일면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일면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타입이라고 하지 않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볼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알기 전에 보고 들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뭘 보고 들었을까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라는 건 표정에 나타난다든지 어떤 습관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이제 태도가 되겠죠. 세 번째가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네 번째가 그 사람이 쓴 글 또는 문자, 또는 그 사람이 남긴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이제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그 사람의 마음 또는 성격,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마음과 성격을 알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마음과 성격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네,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입니다. 행동, 태도, 말, 그 다음에 문자하고 마음은요,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사람 알기를 하는데요, 다시 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기, 네, 그리고 남을 통해서 하기죠. 네, 내가 직접 하기는 또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같이 하기,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떨어져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의 기록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릴까요? 같이 하기. 네, 같이 하기는 같이 먹기. 물론 같이 대화하기도 같이 하기입니다. 같이 먹기, 같이 보기, 같이 놀기, 아니면은 이제 제일 잘 아는 방법이 1박 2일 같이 자보기까지 하면은 더 잘 알게 되겠죠. 같이 여행하기라면은 자보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습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습관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이 하기입니다. 두 번째가 대화하기죠. 대화는요,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제 상호적인 거죠. 내가 또 궁금한 거를 물을 수도 있고, 알려고 할 수도 있고, 네, 직접적으로 물어서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죠. 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하는 방법은요, 당연히 직접 대화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요새는 이제 통신이 발달돼서 영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영상으로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글로 하는데 글은 이제 요새는 이제 채팅이라서 문자로 하잖아요. 문자로 하든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이메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전에는 편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고 관찰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행동,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행동, 태도와 습관, 저 사람의 한 말, 네, 또 저 사람이 남긴 글, 네, 이런 것들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하기나 대화 중에서 들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을 갖다가 내가 되새김을 하는 것도 사실은 관찰입니다. 네, 다시 기억해보고 이게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인 그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관찰이 되는 거죠. 네 번째가 기록 찾아보기입니다. 요새는 자신에 대해서 쓴 글이 되게 많습니다. 또는 남이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글도 많고요. 네, 어디서 찾아봐요? 네, 인터넷에 보면 있고요. 그 사람이 또 남기기도 합니다. 네, 자기의 SNS에다가 자기의 사진도 남기고 일상도 남기고 뭐 심지어는 동영상을 찍어서도 남기고 이게 이제 네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기록 찾아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기록은요, 사실은 가장 진실과는 멉니다. 네, 내가 직접 같이 하기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찰을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정답에 가깝고요. 기록은 사실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 크게 두 번째 방법은요, 남을 통해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직접 딴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청을 해서. 네, 이럴 때는 자꾸 되묻는다든지 해서 내가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죠. 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해서 아는 거 말고요. 그냥 전에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요청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네. 이거는 또 상당히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 또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그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전해주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기록을 찾아보는 것도 그렇게 진실과는 멀다 그랬잖아요. 네, 전해주는 말도 사실은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셨던가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이듯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